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25 전쟁이 중단된 지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름을 찾지 못한 채 사냐에 잠든 국군 전사자들이 많습니다. 충북에서도 유해 발굴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신원 확인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전후를 기억하는 한 참전 용사의 간절한 바람과 이름 없는 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봄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던 충북 괴산의 한 야산입니다. 한 달간 산을 뒤졌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이곳에서 발견된 유해는 단 한 구도 없었습니다. 76년의 세월 속에 흔적은 사라져가지만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는 한 노병이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1931년생으로 올해 97살인 지연규 선생. 그는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20살 청년의 나이로 입대해 휴전 이후인 1956년까지 무려 6년간 전선을 누볐습니다. 6.25 전쟁사에서 가장 참혹한 격전지로 꼽히는 강원도 양구 전투 등 전우들의 피로 얼룩진 현장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지금 가서 가져오려고 해도 그가 비무장지대라 들어가기가 힘들고 지금 뼈가 남았을까 하자 그런 정도지. 노병의 가슴속 한켠에 남아있는 전우들.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이 그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된 고 김익장 일병의 미소입니다. 지난 2005년 충북 진천에서 유해가 발견됐지만 당시 기술적 한계로 20년 동안 이름을 찾지 못했던 영웅이 최근 발전한 DNA 분석 기술 덕분에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131구. 하지만 김일병처럼 신원이 확인돼 집으로 돌아간 영웅은 단 4명뿐입니다. 아무리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해 8촌 이내에 먼 친척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됐어도 비교할 유가족의 시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유해를 많이 발굴해도 비교해볼 유가족의 유전자가 없으면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아버지나 형제의 유해를 품에 안으실 수 있도록 유가족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기양하지 못한 영웅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후를 기억하는 노병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름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단체장과 지방의회 정치 권력 지형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주시인데요. 국민의힘보다 한 석 많은 1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소통은 하되 역할을 다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124표 차로 당락이 엇갈리며 재검표까지 하게 된 충주시. 단체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10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됐습니다. 의석수는 민주당 10석 대 국민의힘 9석. 충북 유일의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3선에 오른 유영기 시의원을 차기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유영기 의장 후보는 선거 과정의 민의와 충주 발전을 위해 소통은 하되 검증할 것은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동석 당선인의 충주관광공사 설립 공약을 거론했습니다. 관광공사가 그냥 관광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은 관광에 관련된 시설들을 다 집약을 해놓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석 당선인은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젊은 리더십을 발휘해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젊다는 것은 결국 문턱이 낮은 겁니다. 시장이 먼저 나서서 협의를 구하고 협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시의원분들도 당연히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치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정 사상 처음으로 만 40세의 단체장과 만 50세의 의장 배출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방침을 정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에게 투표지 검증 비용 5,487만 원 예납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맹 전 후보에게 청구한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추산한 금액으로 재검표는 선거 소청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조사입니다. 맹 전 후보는 검증 비용 예납과 관련해 SNS를 통해 권리 행사를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을 후보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 상식과 배치된다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도선관위는 다음 달 15일 교통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 8천여 매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인수위원회가 어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첫 협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충북의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규모 국책사업 공모를 위해 힘을 모으고 도비와 시비의 전략적 연계, 정책 협의 채널 운영으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는 도의회 다목적 강당에서 도민 200여 명과 함께 민선 9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한 TF팀을 꾸렸습니다. 과연 TF팀이 백지와 명분을 쌓기 위한 역할에 그칠지 아니면 냉정하게 사안을 들여다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TF팀 활동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일단 그 주민들 동의 절차도 그렇고 이장섭 당선인이 지난주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재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미 공정률이 15%에 이르는 단계에서 재검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과 입주기업의 반대입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다니는 이 통학로에 이 재활용 선별 차량이 이게 돌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비춰집니다. 주류 공장은 자원회수센터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시킬 거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발생하는 또 오염물로 해서 식품기업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검토 TF팀은 침출수, 지하수 유입 등 정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지 냉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옆에 제약공장이 있는 충남 아산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TF팀은 현재 15명의 전문가로 구성을 마친 단계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부터 그다음에 입지 선정 과정에 관한 것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그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편 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은 자원회수센터 설립에 불허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9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지난 24일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모바일 신분증을 업소에 제시해 술을 마시고 결과적으로 점주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부분을 좀 더 취재해보니 정작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쓴 미성년자들에게는 현행법상 공문서 위조나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정부 24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화면입니다. 생년월일이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취재진이 의뢰해 만든 가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홈 화면 바로가기 기능을 악용해 겉보기엔 정식 앱처럼 구동되는 가짜 신분증 웹페이지를 활용한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렇게 가짜 신분증을 사들여 행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화면을 만들 때 본인의 사진과 주소는 둔 채 생년월일 숫자만 무작위로 바꾸다 보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 법률 용어로 허무인 명의의 신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실제 신분증이나 캡처 이미지를 도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자신의 신분증의 숫자만 바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물의 신분증으로 가공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 변조죄도 교묘하게 비껴갑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는 유동적인 웹 화면은 형법상 고정된 문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그리고 공문서 부정 행사죄 등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전자정보법 개정안은 2달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법적 무방비 상태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3대 충북대학교 총장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청주시 서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구영환, 김보림, 임다로, 이재은, 홍기남 교수 등 모두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교수와 직원, 학생 간의 투표 반영 비율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총추위는 선거 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청원 라이온스클럽이 야간학교 늘푸른 교실에 에어컨을 지원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 학교는 최근 노후화된 에어컨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어렵게 수업을 이어왔습니다. 청주청원 라이온스클럽은 오는 8월 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자원봉사 교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11회 형사사법 포럼이 어제 서울 L타워에서 개최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새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의 중복과 공백,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방법,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법으로 불리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